네, 이제 경제, 안보 뿐만 아니라 저희 콘텐츠, 문화까지 무대는 전 세계입니다. 글로벌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제 얘기 특히 글로벌로 봐야 됩니다. 국제 경제, 글로벌 경제를 가이드처럼 안내해 주시는 분, 오늘은 세한대 김대호 특임 교수 한 분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은 지금 잠깐 개인적인 일로 오늘은 방송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전 세계 취재 현장과 또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 현상을 가장 잘 보시는 김대호 교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할 거다. 차영주 소장님 안 계실 때 이렇게 마구 칭찬을 몰아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과찬한 말씀이십니까. 네. 실제로 취재 현장 많이 특파원으로도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워싱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좀 돌아다녔는데요. 요즘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게 우리만 가지고 우리 스스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네. 서로 상호간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 속에서 한국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한국 속에서 세계로 돌파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글로벌 경제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이 순간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희가 이자가 어떻게 되나, 증시가 어떻게 되냐, 금융이 어떻게 되냐 얘기할 때 보면 미국의 금융통화를 결정하시는 분들 발언과 목소리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앉아서 듣고 있으면 왜 저런 소리들을 하나라고 하겠지만 직접 경제나 글로벌 현장을 취재하신 분들은 정확히 그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가 된다.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 하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무언가가 나오는구나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김치국 얘기했지만 안 나왔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경제가 어렵게 되게 된 그 촉발, 그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22년 3월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금리를 올리는 기구가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FOMC라는 네. 공개시장위원회인데요. 여기서 보통 한 40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갖고 금리를 올리거나 말거나 또 내리거나, 금리를 올릴 때는 몸에 그 돈줄을 잰다 그래서 긴축이라고 그러고, 네. 또 금리를 인하할 때는 돈줄을 푼다 해서 금융 완화,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제 중대 결정을 내리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왜 연준 위원들이, FOMC 위원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대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의 FOMC는 회의 끝난 지 10일이 지나면 네. 그 회의록을 전문 공개를 합니다. 이것을 마이뉴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 그것을 보면 한 달 전에 연준이 어떤 고민을 했고 한 달 전에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 많은 뉴욕 증시 사람들은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이 끝났구나. 네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연준 회의록의 한 달 전치를 자세히 뜯어본 겁니다. 네. 금리 인하란 말이 어딨나. 네. 1페이지부터 끝까지 쭉 봤습니다. 네. 저도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네. 물가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종래의 금리를 계속 올릴 때와 비슷한 그런 기조의 논의가 계속됐던 것이 FOMC 회의록에서 드러났어요. 네. 그걸 보고 뉴욕 증시에서는 이거 아직 안 끝난가벼.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리 인하했다면 우리가 좀 그 김칫국을 먼저 마신 거 아니야? 네.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좀 걱정이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죠. 예. 자, 김칫국 얘기 또 샴페인 얘기 하도 회자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묵혀서 묵은지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말도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표현한 게 그 회의록을 분석한 기사가 재밌습니다. FED,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죠. 금리 기조를 바꾸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 이게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 사실 워싱턴에서 특파원 하면서 컨스티튜션 애비뉴에 있는 FOMC 취재를 자주 다녔는데 네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요. 자신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준 FOMC 의장이 제롬 파월이라는 변호사인데 네. 자, 의장님 금리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거면 저한테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기자들은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단독 특종이죠. 네. 네. 그런데
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경제 지표, 거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경기가 과열이다 싶으면 네. 금리를 더 올리고 네. 경기가 긴축이다 싶으면 금리를 인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가 금리를 좌우한다 이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월스트리트 저널이면 보다 더 많은 증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증거를 요구하고 그 증거가 나와야만 금리를 인했다고 하는 게 바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네. 거시경제 지표상의 숫자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숫자가 바뀌는 현상이 보여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물가, 네. CPI 물가가 현재 지금 이 헤드라인이 3.0인데 네. 요게 연준 목표는 2거든요. 네. 2.0인데 2까지는 안 가더라도 3.0에서 2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든지 네네. 또는 고용이 네. 이것은 좀 역설적이지만 연준은 실업자가 좀 늘어나야 그때부터 금리를 내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고용이 너무 좋아요. 지금 나온 자료, 그러니까 근거를 통해서 이 FOMC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실업급여 타는 사람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이 실업자가 좀 늘어야 경기 침체구나. 금리 내려서 일자리 좀 돌게 하겠다. 네. 고용 사정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러는데 네네. 한쪽에서는 물가도 별로 아직도 완전히 안 떨어진 상태인데 실업자가 줄었어? 네. 그럼 우리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잖아. 네. 이제 이렇게 오판할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기가 지금 좀 둔화되고 있고 또 실업자는 조금씩 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 증거들이 뭐가 나오는지도 좀 미리 저희 방송만 너무 목 빼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김대우 교수님만 기다리지 말고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의사록에서 신용카드 연체율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거 얘기는 약간 이제 이자가 내려가길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건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어떤 증거들을 보는지 아까 저희가 나온 게 CPI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있었고 지금 신용카드 연체도 나왔거든요.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른바 경제학의 필립스 곡선이라고 있는데요. 경제 정책의 목표가 두 마리 토끼를 이상적으로 잡는 이것이 경제 정책 경제학자들의 아주 영원한 과제입니다. 네. 그 두 가지 목표라는 게 하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네. 그러면서 성장도 적정 성장을 유지한다. 네. 그래서 연준이 그 보는 거시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과 물가 네. 요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야 알 수 있어요. 네. 그죠?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분기 정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순간순간 앞으로의 성장이나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순간 반응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누가 연체를 했다. 그럼 은행을 통해서 바로 보고가 돼서 네. 연방준비은행 페드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그럼 연체가 종전보다 좀 늘어났다? 이러면 성장률이 좀 둔화할 수 있어요. 네. 그런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선행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부도율이라든지 네네. 연체율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연준이 금리 인하 인상을 할 때 택하는 어떤 중심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굳이 경제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정치도 그렇고 기업들 최근에 인사의 기조도 안정성의 쇄신이거든요. 언뜻 보면 모순적이잖아요. 아니 뭘 바꾸자고 하는데 바꾸지 마. 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경제도 똑같네요. 경기가 과열화돼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안정하는데 성장은 계속 꾸준히 되길 바래. 필립스 곡선. 교수님 제자분들은 시험 칠 때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 해보면서 예. 그래서 좀 이런 결정이 뭔가 시원하게 내리는 거야 올리는 거야 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가지 증거들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성급합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연결한 애널리스트는 저는 3월에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고 보도에는 미국에서는 지금 5월 정도에 내릴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아주 보수적으로 교수님 지난번에 나왔지만 내년 하반기 돼야 내릴지 말지가 보일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견이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시경제 지표가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거시경제 지표 에서 내년 1월 달에 성장률 1월 달에 물가가 결국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는데 네. 그게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바로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3월 달에 금리 내릴 거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확정적으로 해버리면 금융시장이 대란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예금을 하거나 돈을 빌리고 이런 것은 현물로 빌리는 것도 있지만
큰 손들은 선물로 미리 거래를 하는데 그렇죠.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실해. 그럼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혼란이 돼서 예. 다시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몇 월 며칠 금리 올릴 것이야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네. 내년 12월 달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확정 지어지지 않았다라고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지표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금융 또 통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발언 하나가 사실은 정보기 때문에 시장을 혼란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파란불이라고 미리 얘기하면 빨간불에 건너가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주 표현이 적합합니다. 저는 표현만 경제는 약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국채 금리 10년물, 2년물들 봤더니 뚝뚝 떨어졌습니다. 좀 선반영된 건지 왜냐하면 증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기도 했거든요. 시장은 좀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나타나는 지표를 보면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봐줘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터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그때 최고 금리가 5.25였습니다. 예. 기준금리 기준으로요. 네. 실제 은행에서 한 금리는 그것보다 좀 더 높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 FOMC가 금리 올린 거 보면 현재 최고 금리가 5.5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아요. 네. 이렇게 높아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야.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FOMC를 합니다만 거기서 금리 인상하지 않을 테니까 종래에는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도 봤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이제 살 때야. 이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 때 사야 큰 돈을 법니다. 예. 그런데 이 채권에 투자 올리는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채권을 사 들어가니까 채권 금리가 실제로 네.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가 이제 일부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학자들은 그냥 책 보고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분들은 실제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현장 가면 상당히 뭐 저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래 보는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리버드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밤에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금리를 올렸다 보니까 긴 겨울이 와서 예. 그래서 그동안에 밤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모이가 많이 밤에 축적된 모이가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가야 많이 먹지 예. 10분만 늦어도 못 먹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리버드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먼저 가려고 하니까 그 터닝 포인트를 학자들보다는 조금 빨리 보죠. 예. 빨리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잘못하면 너무 일찍 가면 새벽 6시에 해가 뜨는데 새벽 2시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네. 오히려 감기 걸려서 맞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이 어디냐. 그게 이제 투자의 요체, 투자의 묘미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뉴욕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것은 어차피 금리는 어차피 떨어질 거야. 네. 시간의 문제고 빠르면 3월, 네. 늦어도 12월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종전처럼 큰 경기 침체 없이 골디락스.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 예, 네.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물가도 조금 떨어지고 성장에도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대로 견딜 만한 이런 상태가 온다면 이것을 연착륙, 소프트 네, 랜딩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연착륙이 올 수 있다. 그 기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연착륙이 올 가능성이 현재로 70%, 80%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10%, 20% 가능성이지만 하드 크래시, 그냥 경착륙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가는지를 함께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도 지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두드려 맞기 전에 먼저 움직이자. 이게 뭐냐면 금리가 굉장히 저희는 지금 미국하고 2% 차이가 나지만 시중금리 가상금리라면 한 7% 정도에 빌리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대요. 예. 그래서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한 19조 원 정도 더 벌었더라고요. 작년 네. 대비. 그래서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고금리 덕분에 은행은 또 수익이 좋네. 이런 상황인데 많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이자 좀 언제 내리나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에 이불 속에 들어서 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은퇴 자금을 갖고 있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다든지 아, 그렇죠. 대출을 안 받고 예금만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나 특히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뭐 차이가 벌어져도 어차피 돈을 빌리러 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은행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요. 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 은행은 독과점 상태다. 독과점이다 보니까 금리를 다른 데보다 더 올릴 수 있고 미국 같은 데는 금융기관이 한 6천 개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올려도 금리를 낮추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자기가 거기에 맞는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다 올려버리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덜 올렸지만 시중은행이나 다른 제2금융권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런데 또 예금금리는 별로 안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은행이 참 그 돈을 이자 어떤 불로소득을 많이 받다.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횡재세 야당의 법안도 주장이죠. 발의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장 이복현 감독원장과 김주현 위원장은 네. 아예 그렇게 세금으로 하는 그 이전에 네. 우리 금융기관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서 고통받는 서민 계층들이 많다. 맞습니다. 그쪽에 어떤 이자 조정을 리스케줄링을 좀 해주는 이런 상생을 하자. 자발적으로 네. 자생적 금융 상생 방안을 마련하자. 요게 올 12월 달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높게가 아니라 지금 긴축을 얼마나 더 유지할 것인가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버티기만 하면 어쨌든 내려오는 방향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큰 틀에서 바다를 먼저 바라보시고요. 내 집 앞에 닥쳐오는 파도도 잘 읽어내시면 위기 잘 이겨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교수님하고 이게 FOMC 얘기만 하다가 지금 시간이 한 20분 가까이가 다 지나갔습니다. 재미있는데요. 다음번에 국채 얘기도 좀 저희 청취자들께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